어이, 아줌마. 칼 다루는 솜씨가 장난 아닌데 슬쩍슬쩍 보이는 저 문신하며 손목 힘이 예사롭지 않은 걸 보니 왕년에 좀 놀던 언니 손목 같은데 그의 눈은 능글맞게 지수의 팔뚝을 스쿨더니 시선을 슬금슬금 그녀의 가슴께로 내렸어요. 아니, 얼굴도 반반한 양반이 왜 이런 구석에서 닭 목이나 치고 있는 거야. 말을 뱉으며 남자는 닭을 집어든 손으로 지수의 가슴팍을 두어 번 쿡쿡 찔러댔죠. 의휴 남자의 도발에 순간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남자의 손이 지수의 옷자락을 들추려는 찰나 지수는 번개같이 남자의 손목을 확 꺾어버렸지 뭐예요.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던지 남자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공짜 버튼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새벽 남대문 시장의 공기는 언제나 싸늘해요. 한여름에도 이곳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먼지랑 풀냄새, 그리고 저 멀리 한강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향기가 뒤섞인 공기를 가르며 강지수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가게 셔터를 드르륵 올렸습니다. 지수네 닭집에 환하게 불이 켜지는 시간은 새벽 4시. 시장의 다른 점포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지수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는 거죠. 가게 안으로 들어선 지수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그 손놀림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직 날카로운 정확함만이 존재할 뿐이죠. 냉장고에서 꺼낸 닭을 도마 위에 척 올려놓는 순간 지수의 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변했습니다. 칼날처럼 예리하고 빈틈없는 움직임, 슥싹슥싹. 칼이 달게 관절을 가르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죠. 그 소리는 지수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았어요. 30마리. 오늘도 깔끔하게 끝냈네.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손을 닦았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살짝 갈라진 듯한 울림이 있었죠. 창문으로 새어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지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광대뼈와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왼쪽 턱에 깊게 팬 칼자국.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아픈 흔적이었죠. 지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흉터를 쓱 쓸어봤어요. 그러다 문득 소매가 거쳐 올라가며 드러난 팔목의 문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급히 소매를 끌어내렸죠. 하얀 난초가 칼을 물고 있는 모양. 그것은 과거 명동파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수. 백난이라 불리던 시절에 지워지지 않는 증표였죠.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지수는 애써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저 잠시, 아주 잠시 숨어 있을 뿐이죠. 그 사실을 지수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시장은 서서히 시끌벅적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어 지수의 가게 앞으로도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지수를 볼 때마다 꾸벅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살가운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수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죠. 지수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정육점호 사장이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는 짧게 고개를 까딱였죠. 오 사장은 지수의 무뚝뚝함에 이미 익숙해진 듯 했어요. 어휴? 어제 약국이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다지. 뭐야, 오늘 토종닭 한 마리 보내줘야 할 텐데. 지수는 말없이 토종닭 한 마리를 척 손질해 비닐에 쓱 담아 건넸습니다. 그리고 툭말을 덧붙였죠. 삼계탕 재료도 같이 넣었어요. 푹 고아 드시라고 전해줘요. 오 사장은 싱긋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지수 씨는 말은 차가워도 마음씨는 비단결이라니까. 지수는 대답 대신 다시 칼을 잡았죠. 지수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지만 눈빛에는 아주 잠깐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아마도 슬픔이었을까요? 시장에서 지수는 조금 별난 존재였어요. 대화는 짧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누가 아프다는 소식만 들리면 가장 먼저 닭을 손질해 보내는 사람이었죠. 시장 상인들 경조사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두둑하게 봉투를 내미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수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지자 지수는 닭 잡는 작업실로 향했어요. 그곳은 지수만의 비밀 공간이었죠. 닭을 손질하는 작업대요. 작은 서랍장에는 아무도 모르는 지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주변을 슬쩍 살핀 후 서랍을 스르륵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단도 한 자루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잠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그를 따르는 듯한 여러 명의 남자들이 있었죠. 여자는 분명 젊은 날의 지수였지만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얼굴,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빛. 지수는 한참 동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시장 사람이야. 지수의 중얼거림은 마치 다짐 같았어요. 과거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였죠. 하지만 운명이란 녀석은 때로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날 오후 시장의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가 쓱 나타났죠.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남자 3명이 지수의 가게 앞에 딱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싸늘한 위협이 서려 있었죠. 지수는 그 눈빛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한때 지수 자신도 가졌던 그런 눈빛이었으니까요. 지수네 닭집 사장님, 맞으십니까?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죠? 저희는 흑사파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인사차 들렀습니다. 지수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죠.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지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흑사파의 방문은 순식간에 시장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장 골목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상인들을 감시하며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흑사파라는 신흥조폭이 남대문 시장을 노리고 있다더군요. 젓갈 가게 미영씨가 지수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영씨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지수는 말없이 칼날을 쓱쓱 닦으며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자릿세라는 걸 내라고 한다는데 안 내면 가게 문도 못 열게 한대요. 어떡하죠? 지수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확 변했죠. 그 안에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지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쾅 거칠게 열렸습니다. 흑사파 두목 마석도와 그 부하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마석도는 30대의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미소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죠. 지수네 닭집, 아주 유명하더군요. 남대문 시장의 터줏대감이라고 들었는데 마석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석도를 빤히 바라봤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마석도는 느긋하게 가게 안을 휙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흑사파가 이제 이 시장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자릿세를 내야 하는데 지수 씨는 특별히 월 300만 원으로 책정해 드렸습니다. 지수의 눈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뭐라고요? 영세상인들한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호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험한 세상에 혼자 사는 여자분이시니 안전이 걱정돼서 말입니다. 마석도의 말에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웃었죠. 지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수의 손은 여전히 칼을 꽉 쥐고 있었죠. 그딴 보호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아주 잘 살고 있으니까요. 마석도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죠. 지수 씨, 우리가 누군지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흑사파 장난 아닙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세요. 답은 예 하나만 받습니다. 마석도는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가게를 휙 나갔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시장 골목에는 이미 여러 곳의 흑사파 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에 남았죠. 닭을 손질하는 지수의 손놀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했지만 그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수는 오랜만에 서랍 속 단도를 꺼내 손질했어요. 그 단도는 지수가 명동파 시절 사용하던 것으로 하얀 난초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지수는 중얼거리며 단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그 피비린 내나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지수가 지난 5년 동안 필사적으로 피해온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가게 셔터를 올리려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죠. 가게 앞에는 피가 흥건한 죽은 닭 5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각 닭의 목에는 붉은 글씨로 흑사파라고 쓰인 섬뜩한 딱지가 걸려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서려 있었죠. 지수는 담담하게 죽은 닭들을 내려 비닐봉지에 휙 담았습니다. 지수 씨, 이건 명백한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과일 가게 수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소용없어요. 이런 놈들한테는. 지수의 말을 들은 상인들은 더욱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수가 마치 이런 세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말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수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의 과거를, 백난이라 불리던 그 시절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흑사파 놈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석도 대신 부하들만 왔죠. 보스님의 제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수는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보호.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어제 보낸 선물은 마음에 드셨는지 다음번에는 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당신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말에 지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흑사파 부하들조차 그 순간 지수의 눈에서 본 섬뜩한 기운에 움찔했죠. 그것은 공포나 분노를 넘어선 마치 죽음의 그림자 같은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내일 대답을 주지. 흑사파 부하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홀로 남아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그날 밤 지수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단도를 손에 쥔 채 끝없이 생각에 잠겼죠. 지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것을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에는 점점 불안감이 번져갔죠. 상인들 사이에서는 흑사파에 대한 공포스러운 소문이 흉흉하게 퍼졌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흑사파에 맞서다 호되게 폭행당한 상인의 이야기, 가게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지수의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워 보였죠. 이 조용한 시장이 무언가에 의해 깨지기 시작했다. 지수의 중얼거림은 어둠 속에 스르륵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가 소중히 여기는 이 시장과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칼날에 비친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닭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명동파의 전설, 백난의 섯을 펄은 눈빛이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지수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명동파 시절, 백난이라 불리던 그 시절의 기억들, 죽음과 피의 냄새가 코를 찌르던 그런 끔찍한 시간들이었죠. 지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닭 냉장고 뒤쪽 벽에 숨겨둔 비밀 공간이었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동파 시절 사용하던 단도, 백난 문양이 각인된 도장, 그리고 그 당시 동료들과 찍었던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단도를 꺼내든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칼날은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날카롭게 빛났죠. 백난 문양이 새겨진 칼날은 빛을 받아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단도의 무게중심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죠. 마치 어제까지 들고 있었던 것처럼 몸이 모든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명동파의 백난으로 살았던 그 시절의 지독한 감각들을 말이에요. 왜? 누구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수는 순간적으로 단도를 등 뒤로 휙 감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정육점 오 사장이 작업실 입구에 어색하게 서 있었죠. 오 사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길래. 오 사장이 더듬거리며 말했죠. 지수는 침착하게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 사장은 분명 단도와 백난 문양을 보았을 테니까요. 둘 사이에 어색하고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혹시 오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설마 그때 그 전설 속의 백난. 지수의 눈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오 사장은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 하지만 오 사장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는 놀라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죠?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사장은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옛날에 저기 명동 근처에서 정육점을 할 때 명동파와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백란의 소문은 조직 근처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하얀 난초 문양의 단도를 쓰는 여자.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전설처럼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도를 천천히 상자 안에 다시 넣었을 뿐이죠. 제가 본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 사장이 진지하게 말했죠. 하지만 흑사파 때문에 뭔가 하실 생각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놈들 보통이 아니에요.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 사장은 지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존경심일까요? 아니면 경외심일까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돕겠습니다. 오 사장의 말에 지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사장이 나간 후 지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과거의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 그날 오후 지수는 시장 곳곳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흑사파 놈들이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압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야채가게 주인이 울먹이며 돈을 건네는 모습. 철물점 아저씨가 험악한 협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지수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특히 지수의 시선을 끈 것은 흑사파 두목 마석도의 오른팔로 보이는 남자였죠. 그는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거쳐 올라갔을 때 슬쩍 보인 문신이 지수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먹으로 새긴 꿈틀거리는 뱀 모양의 문신이었죠. 필리핀 독사파.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오래전에 그 문신을 본 적이 있었.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국제범죄 조직 독사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수가 명동파에 있을 때도 그들과 몇 번 충돌한 적이 있었죠. 가게로 돌아온 지수는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된 세력이라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흑사파 놈들이 다시 지수의 가게를 찾아왔죠. 이번에는 마석도가 직접 왔습니다. 지수 씨, 생각해 보셨겠죠?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석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거절합니다. 마석도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석도는 잠시 지수를 꿰뚫어 볼 듯이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죠. 재미있는 사람이군. 하지만 그 대답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이 떠난 후 지수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단도를 다시 꺼내 들었죠. 칼날에 비친 지수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닭집 사장 강지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명동파의 전설. 백란의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이었죠. 다음날 아침 시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 가게의 유리창이 박살나 있었고 일부 상품들은 길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죠. 흑사파의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특히 지수의 가게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게 안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부서져 있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다음은 내년 차례다라고 섬뜩하게 쓰여 있었죠. 시장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죠. 경찰에 신고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경찰이 와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계는 그들만의 법칙으로 움직이니까요. 지수는 조용히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죠. 다만 지수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주차장 쓰레기장 근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과일가게 수진 씨의 남편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앰뷸런스가 급히 달려왔지만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땅을 치며 오열했고 시장 사람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돈을 내든지 아니면 가게를 내놓든지 해야지. 누군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싸늘하게 지켜보았죠. 지수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가 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맹목적인 분노가 아닌 차갑고도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작업실에 환하게 불을 켰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상자에서 단도를 꺼내 정성껏 손질했죠. 칼날이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을 섬뜩하게 반사했습니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 피하려 했.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나서야만 해.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동파의 전설. 백란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지수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닭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죠. 이제 지수는 자신의 과거와 다시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작업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백남과 현재의 지수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처럼 보였죠. 지수는 단도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가게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번호는 여전히 지수의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전화벨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잔뜩 경계하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 나야. 철민아. 백란. 전화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민은 과거 명동파에서 지수와 함께 활동했던 동료였죠. 정보통으로 조직 내에서도 유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란 누님. 철민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살아계셨어요. 다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지수는 쓴웃음을 지었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던 거야.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만날 필요는 없어. 정보가 좀 필요해서 전화했. 무슨 정보 말입니까? 흑사파라는 조직. 알고 있겠지. 최근 서울에서 설치고 다니는 놈들 말이야. 철민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흑사파요. 아, 그놈들. 아주 위험한 조직입니다. 필리핀 독사파의 한국 지부예요. 마약, 인신매매, 안 하는 게 없는 악질들입니다. 지수의 눈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죠. 두목은 마석도라는 자라던데. 맞습니다. 마석도는 독사파 두목의 조카뻘 되는 놈이에요. 필리핀에서 수년간 구르다 최근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세력을 키우고 있죠. 누님, 혹시 그놈들과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겁니까?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죠. 그놈들이 내 구역을 건드렸어. 구역이라니요. 누님이 지금 철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닭집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놈들이 나타났어.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죠. 누님,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놈들, 인정사정 없는 놈들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좀 보내드릴까요? 예전 명동파 식구들 중에 아직 현역으로 뛰는 녀석들이 좀 있습니다.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철민아,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이번 일은 나 혼자 끝낸다. 전화를 끊은 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흑사파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죠. 특히 그들이 필리핀 독사파와 연결되어 있다면 한국에서의 충돌은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철민에게 전화했죠. 철민아, 마석도가 필리핀에 갈 일이 있을까 그놈들. 매달 초에 본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 될 겁니다. 철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 서서히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고맙다. 그리고 철민아, 내 여권하고 신분 세탁이 좀 필요하다. 다음 날, 지수는 평소처럼 닭을 손질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내면은 이미 과거의 백란으로 돌아와 있었죠.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더욱 예리해졌고 눈빛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흑사파 놈들이 곳곳에서 상인들을 괴롭혔고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수진 씨의 과일 가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후로 계속 문을 열지 못했죠. 지수는 조용히 시장을 걸으며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결심했죠.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오후가 되자 흑사파 놈들이 다시 지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석도의 오른팔인
그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가 왔죠. 우리 보스님께서 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차분히 대답했죠. 내일 직접 마석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협상할게. 좀 있어서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수를 빤히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명동 뒷골목에 있는 카페느와르에서 보스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떠난 후 지수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죠. 철민이 보내준 새 여권과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수는 김유진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죠. 필리핀행 항공권도 이미 예약해 두었습니다. 마석도를 끝까지 따라갈 준비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정육점 오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오 사장은 지수를 보자 긴장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슬쩍 닫았죠. 무슨 일이십니까? 지수 씨 오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며칠 가게를 좀 비울 것 같습니다. 제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오 사장은 지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가게는 수진 씨에게 주세요. 남편도 다쳤으니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오 사장의 얼굴에 충격과 깊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수 씨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묻지 마세요. 아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마석도와의 만남을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지수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죠. 지수의 눈빛은 이미 과거 백난의 그것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마석도가 이미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의 뒤에는 2명의 험악한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지수 씨, 생각이 좀 바뀌신 모양이죠. 마석도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네,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고요. 마석도의 눈썹이 휙 치켜 올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만 상대하시면 됩니다. 마석도는 잠시 지수를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하더니 이내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아주 재미있는 분이시군요.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그럼 자릿세는 매달 300만 원. 맞죠? 지수가 차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첫 달 것은 내일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석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지수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석도 씨는 필리핀에도 자주 가십니까? 마석도의 눈빛이 순간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냥 궁금해서요. 외국에도 사업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마석도는 잠시 지수를 탐색하듯 살펴보더니 이내 너터웃음을 지었습니다. Then dead at. 비즈니스맨이니까요. 해외 출장이야. 자주 있는 일이죠. 대화를 마치고 나온 지수는 곧바로 철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석도의 필리핀 일정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한다. 이미 다 알아봤습니다. 철민이 재빨리 대답했죠. 다음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마닐라로 떠납니다. 3박 4일 일정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제 나도 준비를 해야겠군. 그날 밤 지수는 오랜만에 과거의 고된 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업실에서 칼을 다루는 손놀림을 반복해서 연습했고 몸에 잠자던 움직임을 하나하나 되살렸죠.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수의 몸은 여전히 그 지독했던 감각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다시는 절대로 칼을 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지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한번 깨어난 백란은 그렇게 쉽게 다시 잠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래도 지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시장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악몽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작업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욱 날카롭고 위협적인 형태로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닭집 사장 강지수와 명동파의 전설 백란이 하나로 완벽하게 융합되는 듯한 형상이었죠. 이제 지수는 완전히 준비되었습니다. 흑사파와 독사파를 한 번에 끝장낼 최후의 작전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지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죠. 그 안에는 필요한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단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출국장에서 지수는 마석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2명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죠. 지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멀찍이 서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마석도는 자신을 뒤쫓는 서늘한 그림자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죠.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출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된 대답을 했죠. 관광입니다. 체류 기간은요 5일입니다. 김유진이라는 위조된 여권에 출국 도장이 쾅 찍히고 지수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지수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시장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일 가게 수진 씨와 크게 다친 그녀의 남편, 정육점 오 사장, 약국이 할머니. 그들을 지키기 위해 지수는 다시 한번 칼을 잡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수는 마석도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석에 앉아 여유롭게 샴페인을 홀짝이고 있었죠. 지수는 이코노미석 맨 뒷줄에 앉아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자신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웠습니다. 독사파.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오래전 명동파 시절. 지수는 독사파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이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악명이 높았죠. 마약,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까지 손대지 않는 범죄가 없는 그야말로 악의 소굴 같은 집단이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자 지수는 마석도 일행이 먼저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마석도는 공항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을 타고 휙 떠났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택시를 잡아 그들을 바짝 뒤쫓았죠.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지수는 택시 운전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두둑한 팁을 약속받고 고개를 끄덕였죠. 차는 마닐라의 복잡한 거리를 한참이나 지나 마카티 지역의 호화로운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이 차에서 내려 호텔 안으로 유유히 들어갔죠. 지수는 택시 운전사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내릴게요. 호텔 로비에서 지수는 마석도가 체크인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리셉션에 접근한 지수는 상냥한 미소로 직원에게 물었죠. 저 방금 들어간 한국인 손님과 같은 층으로 방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업무 때문에 같은 층이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지수의 정중하고도 세련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 15층 1507호로 모시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옆 1512호에 체크인하셨습니다. 지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방에 들어온 지수는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마닐라의 화려한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눈부시게 빛나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어둡고 초라한 빈민가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 도시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이었죠. 지수는 캐리어에서 단도를 꺼내 칼날을 쓱 닦았습니다. 칼날은 차가운 빛을 섬뜩하게 반사했죠. 지수의 눈에도 그와 똑같은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백란이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지수는 마석도를 은밀히 감시했습니다. 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현지인으로 보이는 몇몇 남자들과 만났죠. 그들의 험악한 태도와 값비싼 복장으로 보아 분명 독사파의 조직원들이 틀림없었습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목에 커다란 뱀문신이 있었죠. 독사파의 고위 간부임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마석도 일행을 계속해서 미행했습니다. 그들은 마닐라 외곽의 허름한 창고로 향했죠. 지수는 택시에서 내려 멀리서 그곳을 지켜봤습니다. 창고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원들이 여러 배치되어 있었죠. 독사파의 본거지인가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꺼내 창고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그리고 철민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치 확인. 내일 밤. 행동 개시. 철민의 답장이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누님, 부디 조심하십시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명동파 출신 녀석들 몇 명이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혼자서 끝내야 했죠. 더 이상 누구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내일 있을 큰일을 위해 체력을 보충해야 했죠. 지수는 천천히 음식을 씹으며 마지막 계획을 차분히 다듬었습니다. 문득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뉴스가 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지수는 벌떡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남대문 시장의 처참한 모습이 고스란히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게가 부서져 있었고 상인들이 울며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죠. 지수의 가슴이 싸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지수가 없는 사이 흑사파의 다른 조직원들이 시장을 공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지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지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턱에 깊게 팬 흉터를 스윽 쓸었습니다. 그 흉터는 지수의 끔찍했던 과거를 항상 상기시키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죠. 아침이 밝았을 때 지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죠.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닭집 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백란의 눈빛이었. 지수는 호텔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육점 오 사장에게였죠. 오 사장님, 잘 지내시죠? 지수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지수 씨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흑사파 놈들이 오 사장의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했죠? 알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수 씨?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제 가게 수진 씨에게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지수는 단도를 품 안에 깊숙이 넣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마석도가 다시 그 창고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지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다가 해가 지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리자 지수는 창고 주변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경비원은 총 4명이었고 CCTV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지수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명동파 시절 지수는 이보다 훨씬 더 삼엄한 경비 시스템도 밥 먹듯이 뚫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창고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원은 담배를 피우며 한눈을 팔고 있었죠. 지수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뒤로 다가가 정확한 급소 공격 한 방에 그를 소리 없이 기절시켰습니다.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로요. 두 번째 경비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소리 없었죠. 아무도 지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창고 측면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스르륵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온갖 상자들로 가득했고 중앙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 마석도와 독사파의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와 약품 샘플로 보이는 것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장 구조물을 따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과거에 혹독했던 훈련이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죠. 지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단도를 꽉 움켜쥐었죠.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참았고 잊으려 했고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끝낼 시간이다. 지수는 천장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 길고 긴 악몽을 영원히 끝내는 것. 그리고 그날 밤 마닐라의 한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명동파의 전설 백란이 마지막으로 피해 칼춤을 추었습니다. 독사파와 흑사파의 끔찍한 악몽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죠. 15시간 후 지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죠.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지수의 발걸음은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오른쪽 팔꿈치에는 시퍼런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다리를 절뚝거렸죠. 하지만 지수의 표정에는 고통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담담함마저 깃들어 있었죠. 지수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봤죠. 턱의 흉터가 유난히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흐르는 물에 손을 담근 채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마닐라에서 있었던 일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흐릿했습니다. 창고 안에 자욱한 어둠, 공포에 질려 놀란 얼굴들, 그리고 섬광처럼 번뜩이던 칼날의 차가운 반짝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지수는 계획대로 독사파와 흑사파의 핵심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마석도 역시 그중 하나였죠. 이제 정말 끝났어.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지수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여러 명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었죠. 필리핀 경찰은 마약 거래와 관련된 조직 간의 충돌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속 사망자들의 얼굴 중에는 마석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한국의 푸르고 평화로운 상가들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지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조용히 되돌아봤습니다. 자, 잘한 일이야. 지수는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듯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계속 날뛰었다면 우리 시장은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부산에 도착한 지수는 곧바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죠.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네 닭집 앞에 도착하자 정육점호 사장이 놀란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지수 씨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오 사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죠. 아,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뉴스에서 필리핀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오길래 혹시나 해서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흑사파 놈들이 갑자기 싹 다 사라졌어요. 어제부터 그 누구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증발해버렸어요.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하게 대답했죠. 그래요. 참 다행이네요. 오 사장은 지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혹시 필리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그냥 관광 좀 다녀왔어요. 지수의 대답은 더없이 담담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깊은 이해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선 지수는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든 것이 지수가 떠날 때와 똑같았죠.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쥐는 순간 지수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마닐라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떠올랐죠. 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닭을 손질하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새로운 뉴스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닐라에서 흑사파 간부들이 대거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그 악독한 놈들이 다 사라지다니 과일 가게 수진 씨가 지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죠. 글쎄요.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마치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지수는 말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남편에 대해 물었죠. 남편분은 좀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한다네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손질한 닭 한 마리를 비닐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병원에 계신 남편분께 영양 보충 좀 해드리세요. 수진 씨는 감동한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 항상 감사해요. 지수 씨,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흑사파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상인들은 다시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지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지수가 필리핀으로 관광을 다녀온 직후 흑사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수의 걸음걸이가 한동안 잠시 불편해 보였고 팔꿈치의 시퍼런 멍이 눈에 띄었을 때는 더욱 의심이 커졌죠. 하지만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지수에게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존경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지수를 남몰래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 날 저녁, 지수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오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오 사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물었죠. 뭐요? 지수 씨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걸요. 흑사파 놈들이 사라진 것이 지수 씨 덕분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수는 말없이 오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죠.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사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시장은 제 집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제 가족이고요.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열었죠. 그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단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지수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단도를 들고 시장 뒤편, 인적 드문 공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지수는 깊은 구덩이를 파고 단도를 그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백남 문양이 새겨진 칼날이 차가운 흙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죠. 이제 진짜 끝이야. 지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백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흙을 덮고 돌아서는 지수의 얼굴에는 평화롭고도 후련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한 그런 가벼움이 느껴졌죠. 지수는 이제 단지 남대문 시장 지순의 닭집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난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운명은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순순히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가게 문을 막 열자마자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지수 씨, 맞으십니까? 한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죠. 지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흑사파 사건의 주범인 마석도 씨가 최근에 강지수 씨를 만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죠? 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놈들이 계속해서 저희 시장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인들을 못살게 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릿세를 내기로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죠. 그들이 마닐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날,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 사장이 앞으로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 형사님 지수 씨는 그날 닭수급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지수 씨 일을 쭉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과일 가게 수진 씨도 황급히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저도 똑똑히 봤어요. 평소 지수 씨가 저희를 많이 도와줘서 과일 좀 갖다 주러 갔었거든요. 오, 사장님하고 같이 생닭 수급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장 상인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도 그날 지수를 봤다고 앞다투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수를 위해 모두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형사가 다급히 달려오더니 지수를 취조하던 형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강지수 씨의 여권에는 최근 몇 년간 해외 출국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것은 철민의 완벽한 신분 세탁 덕분에 지수의 필리핀 방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멋쩍은 표정으로 바로 철수해버렸죠. 가게 앞에는 오 사장, 수진 씨, 젓갈 가게 미영 씨, 약국이 할머니, 그리고 더 많은 시장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오 사장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약국이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우리 시장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설고도 따뜻한 감정이었죠.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이제 다들 가게로 돌아가요. 장사해야죠. 오 사장이 밝게 외쳤죠.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 지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 조용한 시장에서 닭을 손질하는 시간은 지수에게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 평화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마음속에는 어제 일의 충격과 감동이 여전히 파도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닭을 손질하며 어제의 일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경찰들이 지수의 신원을 확인하고 흑사파와의 연관성을 날카롭게 캐물을 때 지수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시장 상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수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날 생닭 수급일이었어요. 지수 사장님은 하루 종일 가게에 계셨다고요. 다들 똑같은 말을 했죠. 칼날이 달게 관절을 정확히 가르며 익숙하고도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에 잠시 생각을 멈추고 오롯이 작업에 집중했죠. 완벽한 손놀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칼질. 이것이 바로 지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했던 일상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더해졌습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든든한 느낌, 그리고 따뜻한 소속감이라는 것이었죠. 오전이 되자 시장은 다시 시끌벅적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둘씩 지수의 가게 앞으로 시장 상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약국이 할머니가 가게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거 파스랑 진통제예요. 어제 경찰서까지 다녀오시느라 몸살 나셨을 것 같아서. 지수는 멍하니 약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잊지 못했죠. 몸 잘 챙기세요. 이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지수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버버하는 사이 이 할머니는 빙긋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젓갈 가게 미영 씨가 불쑥 들어왔죠. 지수 씨, 이거 내가 늘 먹는 관절약인데 효과가 아주 그만이에요. 매일 닭 손질하시느라 관절이 남아나겠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미영 씨도 작은 약 봉투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봉투를 받았습니다. 미영 씨도 이 할머니와 똑같은 말을 남기고 휙 떠났죠. 오전이 지나갈수록 더욱 많은 상인들이 지수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과일 가게 수진 씨는 몸에 좋은 홍삼 캡슐을, 오 사장은 눈에 좋다며 루테인 영양제를 건넸죠. 모두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수 씨. 지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었죠. 평생을 외톨이처럼 혼자 살아왔던 지수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과 감사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지수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싸온 음식을 조금씩 펼쳐놓고 작은 점심 잔치를 벌였죠.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사장이 지수의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 씨가 우리 시장을 위해 한 일,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직접 말은 못했어도 우리는 다 합니다. 그 흑사파 놈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요. 수진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죠. 오 사장이 허허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남대문 시장은요. 작은 마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는 모르는 비밀이 거의 없답니다. 지수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동파의 전설. 백난으로 살던 그 모진 시절에도 수많은 싸움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던 그 숱한 날들에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지수가 이 순간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가늘게 떨렸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 씨. 이 할머니가 지수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나 지수 씨 편이에요. 항상. 지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왈칵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이었죠. 지수는 자신의 기나긴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속한 곳,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작업실 의자에 홀로 앉아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풍경이 어쩐지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욱 밝고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죠. 지수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지수는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모든 감정을 마음속 깊이 닫아둔 차가운 얼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연결되기 시작했죠. 지수는 여전히 남대문 시장의 지수네 닭집 사장입니다. 턱에 깊게 팬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고 팔뚝의 하얀 난초 문신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닌 지수가 꿋꿋하게 걸어온 인생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흉터는 남지만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지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짜인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상황 정말 아찔했죠.